9번째 비율식을 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를 포함해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수험서에 등장하는 수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율식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율식은 전기기기 과목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학입니다. 전기기기 과목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수학입니다. 비율식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수학입니다. 비율식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기술자격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비율식이 적용된 예제입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설을 보면은 여기 기본식을 가지고 비율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게 기본식이에요. 토크는 회전수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단순한 것이 기본식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풀기 위해서 이 문제는 비율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 일단은 이항을 한 다음에 회전수가 어떤 토크와 반비례 관계에 있을 때 기존의 회전수가 다른 회전수로 바뀌면 반비례 관계에 있던 기존 토크는 얼마로 바뀌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비율식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항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변수만 놔두고 나머지는 는 반대편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공식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들을 넣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답이 2000rpm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4번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기본식을 가지고 비율식을 적용해서 이항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식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전기기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율식을 보겠습니다. 비율식 공식을 보겠습니다. A가 B인 것은 C는 D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하고 B가 비례하던 반비례하던 함수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한쪽에 써주고요.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반대편에 적어주면 이렇게 비율식을 연산하게 됩니다. 비율식을 나타내는 다른 방식으로는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또 분수가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분모, 분자끼리 곱한 것을 최종적으로 분모에 적어주고 분자, 분모 밖에 있는 것을 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자에 적어주면 이런 형태의 비율식을 전개하는 방법이 됩니다. 주로 이거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2번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실기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풀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필기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필기에서는 전기기기와 관련해서 주로 이런 비율식을 세워서 문제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과 같은 비율식의 형태를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예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1번을 적용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A라는 사람의 월급이 20%가 60만 원이라면 이 A라는 사람의 100% 월급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비율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라는 사람의 월급이 이거라면 이거다. 그러면 A의 100%일 때 월급은 얼마냐? A의 100% 월급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에 해당하는 월급을 미지의 수 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비율식을 세우는 겁니다. 20%가 60만 원이라면 이 20%가 100%가 됐을 때 20%에 비례하던 이 수치는 얼마로 바뀌느냐, 이렇게 비율식을 세운 겁니다. 그럼 위에 1번의 형식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거죠. 60만 원하고 1을 곱한 다음에 한쪽에 써주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0.2하고 x를 곱한 다음에 반대편에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연산된 게 60만 원 곱하기 1은 0.2 곱하기 x. 이걸 한 번 더 간결하게 정리하면 60만 원은 0.2x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x죠. 그래서 0.2를 이항시킵니다. 0.2가 는을 건너가면 분모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x는 0.2분의 60만 원. 이걸 계산하면 300이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의 월급은 전체가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식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요. 전기기기에서 이 비율식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봤던 이 비율식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모르죠. 전기기기를 다루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으로 적용해야 할 공식은 이거고요. 토크하고 회전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기존의 회전수하고 토크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기존의 회전수가 변경됐는데 그때에 해당되는 토크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율식을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안에 거 곱한 거 한쪽에 몰아놓고 밖에 곱한 거는 반대편에 몰아놓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회전수가 변경된 다음에 회전수거든요. 변경된 다음에 회전수가 n의 콤마니까 n의 콤마만 놔두고 다 이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기본식, 비율식, 이항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게 전기기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비율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율식에 이어서 호도법을 보겠습니다. 10번째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은 회로이론 과목에서 교류의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홀로공부 전기수험서 2권 회로이론 4장 정연파 교류의 발생과 교류 표현 47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호도법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동그란 원을 나타내는 방법은 원 중심을 360등분해서 1도에서 360도까지 각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원을 360도로 등분을 해갖고 1도다, 10도다, 180도다, 360도다 이렇게요. 반면 호도법은 똑같이 동그란 원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원을 360등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 방법으로 원을 나타냅니다. 그 내용이 원의 반지름과 반지름에 해당하는 둘레 길이 r일 때 중심각 사이에 비율로 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원이 있죠?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든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름이 되겠죠. 그랬을 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이 길이를 둘레에다가 적용했을 때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둘레에 그은 반지름 A에서 B까지에 해당하는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와 둘레 길이 R의 관계로 원을 표현하는 것이 호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을 비율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식을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원을 나타내는 방법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을 360등분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원의 둘레는 수학적으로 2파이 r이에요. 그래서 360도하고 원의 둘레 공식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와 2파이 r의 관계는 r에 해당하는 각도와 그 r에 해당하는 길이의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2파이 r 곱하기 a 한 게 여기 있습니다. 2파이 r 곱하기 a도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 해야죠. 360 곱하기 r. 자, 이거 정리만 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거는 a하고 r의 관계에 있어서 a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이항을 하면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2파이 r 분의 360r. r은 약분이 돼서 남게 되는 건 2파이 분의 360이죠. 2로 약분되면 파이 분의 180입니다. 이렇게 반지름에 해당하는 각도를 파이 분의 180으로 표현했을 때 1라디안이 됩니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단위는 라디안이 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180을 180이라고 쓰지 않고 파이라는 문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180을 이제 파이로 나타낸다 이겁니다.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러면 180이 파이로 나타내면 이제 각도를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60도는 2파이라고 써야 되고요. 180도는 파이라고 써야 되고요. 120도는 3분의 2파이라고 써야 되고요. 90도는 2분의 파이라고 써야 되고요. 파이가 180을 의미하는 거니까 180에서 2 나누면 90이 되는 거 맞죠? 근데 180으로 쓰지 않고 파이로 쓴다 이겁니다. 다음 볼게요. 60도는 3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45도는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30도는 6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15도는 12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교류에서 교류 각도를 표현할 때 교류 각도가 360도만 있진 않아요. 각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뭐 1000 몇백, 2000 몇백 계속 증가해요. 360도법을 피해서 파이로 표현해도 전기에서 무수히 증가하는 각도를 다 표현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더 간단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르는 이름이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은 한마디로 뭐냐? 180이라는 각도를 파이로 써주는 게 호도법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앞에서 다뤘던 삼각함수에서 나왔던 각도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 있죠? 여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반복되는 것들은 빼버리고 각도만 보겠습니다. 코사인 0도는 표현해 줄 게 없죠. 0도는 그냥 0이고요. 그 다음에 30도를 볼게요. 코사인 30도는 30이라고 이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는 4분의 파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와 똑같습니다. 파이가 180이니까 180에서 4를 나누면 45도가 되는 거 맞죠?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3분의 파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코사인 2분의 파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쓰지 않고 호도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각도가 30에서 많아야 90인데 만약에 각도가 1000 몇백 도라고 하면 보기의 수치가 쉽게 인지되는 수치가 아니죠. 하지만 교류 파형의 각도를 나타낼 때 그 각도는 사실상 사이클 운동하는 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1000이 넘어가는 복잡한 수치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호도법을 사용합니다. 호도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호도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호도법은 뭡니까? 호도법은 각도를 표현할 때 180도의 의미를 180이라는 수치로 쓰지 않고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 아니면서 각도를 나타내는 건 뭐가 있습니까? 원을 360도로 등분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은 전기에서 호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식과 호도법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선, 면, 부피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